네. 녹화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고, 어, 다시 오늘 설명해 드리면, 이제 불덱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블로그형,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만드는 법. 이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만드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홈페이지 블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쭉 나열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 텍스트 파일 하나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형 그 블로그에 대해서 그 메인 이미지가 사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그 사이즈 정하고 그 사이즈에 대해서 내용들을 넣는 그 위치가 제일 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놨던 부분들, 그래서 링크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거를 이제 확대시켜서 거기서 이제 수정하기만 하시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 좀 더 잘 신경 써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용 목사님 혹시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화면 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대용 목사님 안 되시는구나. 한번 뵙고 싶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블로그 볼 때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계셔서 매번 놀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덱스부터 사용을 하는 거 좀 알아보고요. 진행을 할게요. 음, 음, 이제 인터넷 창에서 이거부터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낫겠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고 이제 실제로 들어갈게요. 이제 블덱스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검색창에서 블덱스라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블덱스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내 블로그의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준체 몇인지, 최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뭐 최적인 경우에는 엄청난 블로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덱스라는 거, 잘 하셔서 지수적인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지금 김재원 회원님께서, 어, 사이트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에 내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 주시면 기본적으로 처음 활용하시면은 이제 가입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로 가입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내 블로그를 검색을 해본 결과는 요렇게 나옵니다. 나는 준체 4고 어 최적으로 올라가면 지금 최적은 거의 나올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하면은 준체 7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대부분 상위 랭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보고 싶다. 내가 쓴 글이 얼만큼이나 이 지수에 잘 활용이 되고 또 내 글이 블로그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포스팅 분석을 눌러 보시면 되고 아니면 맨 처음 페이지에 내가 쓴 글에 대한 그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를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주시면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해주냐면 이 분석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블로그고요. 여기까지는 블로그고 요 뒤에가 이제 주소잖아요. 내 글에 대한 주소.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한 기본적인 지수는 준체 5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다음에 연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글자 수도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텍스트 나오고 다음에 보면은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떤 키워드가
최적이었고 준체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진단 결과를 보면 글자 수가 적절하고 블로그 지수가 낮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제목과 내용이 어울리는 글과 연관성이 높다. 키워드가 반복이 많다. 그래서 요 반복되는 키워드가 많으면 안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링크 숫자가 적절하다. 외부 링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대신에 네이버 내에 있는 링크는 몇 가지 들어가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링크가 없다. 뭐 요런 부분들 이런 거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불텍스를 먼저 사용을 해 보고 다음에 홈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텍스를 검색을 해 보시면 요렇게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불텍스, 불텍스라고 검색하시면 요렇게 나오죠. 여기서 눌러주시고 여기서 내 블로그를 검색을 해야 되니까요. 내 블로그 여기서 요 주소 있잖아요. 블로그를 들어갔을 때 맨 위에 나타나는 이 주소,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블로그 지수 여기에 이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붙여주십니다. 갖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 아이디 등록하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고요. 하면 한 번 더 붙여서 검색을 해주면 뭐야? 연드지 음, 제가 미리 해놓은 거 있는데 미리 해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 블로그에 대해서 요렇게 포스트 분석이 요렇게 해줘요. 근데 하루에 이제 두세 개, 두 개까지는 무료고요. 그 이상으로는 유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 정도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블랙스에서 내 주소를 검색하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죠. 아까 전에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구성에 있어서 블로그 생일을 블로그 언제 발생됐는지 그리고 총 방문자가 몇인지 총 포스팅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구독자가 얼마인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최근 5일 동안 어떻게 방문했는지가 확인이 되고, 다음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 계속 4에 위치해 있습니다. 글을 많이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최근 포스트 지수 중에 좋은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지수에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사진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좋아요랑 이 댓글 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아요랑 댓글 수 계속 써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원분들께서 지금 계속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글을 써주시는 이제 정성호 목사님이랑 박대용 목사님께서 글을 써주시는데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요나 아니면 댓글 하는 거 사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같이 해주시면서 힘을 좀 내게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이 마케팅 선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고, 어,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거 블로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포스팅 분석에서 포스팅 분석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 진단 결과.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글자 수가 적으면 이제 보통 1000에서 1500자가 기본인데 그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블로그 지수가 낮거나 전문성에 관한 건데 지수가 낮아서 이런 것 같고요. 다음에 반복되는 키워드만 주의하면 매우 좋은 글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올리고 1시간이나 한 2시간 이후에 이거를 한번 돌려보시면 바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에 따라서 좀 더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보완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스 사용법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거는 뭐 전혀 뭐 어렵지 않으시니까 한번 꼭 내가 글을 써보면 한번 확인해 봐서 여러 가지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홈페이지용 블로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홈페이지용 블로그 보통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홈페이지용 블로그라고 부르죠. 홈페이지용 블로그는 다른 것보다도 요 클릭을 했을 때 이 내가 원하는 링크를 타고 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주는 것,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여기 내 메뉴에 들어가면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 메뉴에 들어가면 관리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실 거예요.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시고 다음에 스킨 배경에서 직접 등록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다운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고 그 링크에서 수정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를 수정을 하셔서 다운받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저는 일단 사진으로만 넣었는데 어, 지금 이게 제가 넣은 사진이 AI로 만든 사진인데 큰 차이가 없죠. 꽤 요즘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뒤에 배경을 넣었고 두 번째 영역이 이 타이틀에 대한 부분인데 이 타이틀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에 타이틀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없는 그러니까 다른 색깔이 없는 거 무색을 선택해 주시고 컬러에서 무색 선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이제 요로 이 프로그램 블로그 요 부분에 이 흰색 바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에서 컬러에서 또 색깔을 없애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레이아웃과 위젯 설정을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나오면 이 맨 끝에 있는 오른쪽 맨 끝에서 두 번째 거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요 부분에서 맨 밑에 보시면 위젯 직접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요렇게 다섯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그 코딩 내용이 있습니다. 그 코딩 내용은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 코딩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1, 2, 3, 4, 5번에 들어갈 코딩 내용이랑 6, 7, 8, 9, 10에 들어갈 코딩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1, 2, 3, 4, 5는요. 이 코딩 위치, 내가 눌러서 클릭해서 넘어갈 위치를 잡기 위한 이 공간을 배열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6, 7, 8, 9, 10은 실제로 링크를 타고 들어갈 내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링크를 타고 넘어갈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요렇게 이거를 넣어 주기만 하면 사실 다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좀 보내드릴게요. 어, 이제 공유를 잠시만 요거 없애면 안 되고 약간 공유 정지를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채팅에서 첫 번째 파일은 네, 지금 블로그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올라오신 거 보이시나요? 채팅방에? 카톡방 아니고요. 이 줌 채팅방이에요. 네, 줌 채팅방에 이걸 다운받아 주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서를 따라가시면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들, 어차피 다시 쭉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링크 하나 올라갔죠? 이 링크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활용 공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채팅방이 네, 채팅에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서 맨 끝에 플러스, 자, 플러스를 선택해 주시고 편집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디자인이 그대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사진을 바꿔주시고 글을 바꿔주시고 다음에 요 요소들만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요 위치를 선정하는 게 어려운데 요 위치를 다 선정해 놓은 거니까 여기 안에 뭐 이거 색깔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없애도 되죠. 없애도 되고. 아무튼 이 위치에 링크가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여기서 관리에서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해보면 꾸며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에서 직접 등록으로 파일 등록을 하시고 파일 등록에서 다운받은 그러니까 내가 수정한 파일을 선택을 해서 파일 등록을 하시고 적용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적용, 적용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시 요 위치로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에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에서 여기서 컬러 있잖아요. 컬러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선택해 주시고 또 적용해 주시고 또 나오면 세 번째로 또 관리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에서 여기서 블로그 메뉴 컬러에서 없애고 또 적용 요 과정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끝났고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에서 이제 레이아웃 설정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끝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요 끝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원래 뭐 태그가 이렇게 위에 있든 간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는 다 내려주세요. 이런 거 다 내려주시고 이쪽 밑으로 내려주시고 캠퍼스 링크. 타이틀 그리고 메뉴 형태 요 두 개 빼고는 새로운 걸 만들 거예요. 자, 목사님,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바탕화면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거는 요 코드 요 코드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네, 미리 캠퍼스, 네. 어, 링크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 줌에 보시면 예, 예, 줌에 보시면 채팅방이 있어요. 예, 줌 내에 예. 채팅 근데 안 들어왔는데? 올려드렸는데 혹시 아, 안 블로그, 돼, 혹시 저희 오정수 목사님 화면 공유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제가 끌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화면 공유라고 있으시죠? 예, 예, 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 회의는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다고 떠가지고 아, 그래요? 호스트가 네, 모든 그거 참가로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제 되실 건데. 예, 이제 돼요.
저희한테는 화면 공유가 안 되는데 지금 응? 응? 공유 한번 해주세요. 화면을 켜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네.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안 해. 아무튼 근데 왜 안 되지? 혹시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이거 쓴 거 아니야?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너무 빨랐죠? 네. 다시 천천히. 다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부터 좀 볼게요. 어, 화면을 공유를 하면 제가 이제 줌 화면은 이제 안 뜨니까 여기서 채팅방에 보시면요. 여기 채팅방 밑에 바에 보시면 채팅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채팅방에 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텍스트 파일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링크 파일이 있는데 요 링크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오성종 쌤 여기까지 오셨나요? 링크 파일이 안 뜨는데요? 뭐가 이걸 잘못됐나 본데. 누르면은 링크가 안 가나요? 혹시 그러면 이거는 카톡방으로 올릴게요. 네, 그거 안 가고 블로그 홈페이지 텍스트만 왔는데. 네. 요렇게. 아니구나. 응? 네. 지금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아마 요 화면이 뜰 거고 요 화면에서 맨 밑에 플러스 요 맨 밑에 플러스로 가서 여기서 편집하기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화면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유료가 아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해놓은 거는 좀 유료라서 이 요소들은 안 될 수 있는데 이 요소들 무료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부분 요 부분 보면 사이즈랑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캔바로는 작업을 안 해놔가지고 캔바로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면 캔바도 무료로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부분은 한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수정을 해주시는 과정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천천히 진행을 하면 자, 다시 천천히 내 블로그에서 이게 딱 들어오면 요 화면이 뜨는 게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죠.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내 메뉴 관리 이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 안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꾸미기 설정, 세부 디자인 설정 하시면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직접 등록을 하시고요. 파일 등록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한 파일이 여기 있겠죠.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파일. 이 파일을 열기 해주시고
다음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 적용을 눌러주셔야 돼요. 적용을 눌러주시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다시 내 메뉴, 관리, 여기서 꾸미기 설정, 세부 디자인 설정. 아까 전에 스킨 배경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타이틀. 여기서 스타일, 컬러 직접 등록해서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없음. 흰색 아니고요.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적용을 눌러 주십니다. 적용. 자, 이제 타이틀 없앴으면 내 메뉴도 없애야겠죠? 관리, 꾸미기 설정, 세부 디자인 설정. 여기서 블로그 메뉴, 컬러 똑같이 없애고요. 적용 하시면 요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내가 사진을 올렸다라는 전제하에.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 공간을 만들고 다음에 이 링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위젯을 만드는 거죠. 자, 내 메뉴, 관리, 여기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킨 디자인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 여기로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에서 왼쪽 말고 오른쪽, 이거 말고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 형태 것이 올라와 있겠죠. 뭐 이웃 커넥트도 올라올 수 있고 검색도 올라올 수 있고 프로필 영역도 올라올 수 있는데 나머지 거 다 빼시고 타이틀 메뉴 형태만 남겨놓고 처음에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맨 밑으로 와서 위젯 직접 등록을 눌러주세요. 삭제를 하고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위젯 직접 등록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숫자는 아무거나 이거 위젯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저는 그냥 바탕일 뭐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서 이 파일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기만 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요 위치는 맨 마지막 거기 140에서 170 이렇게 나눌 수 있긴 하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이미지 파일이 그거 수정하지 않아도 되게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생길 거예요. 위에 생기지 않고 맨 밑에 생기거든요. 요거를 이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로
그러면 요 바탕 1, 2, 3, 4, 5를 만들어서 요 옆을 채울 거예요. 전체 옆으로. 자, 직접 등록을 다시 해서 바탕 2를 눌러주시고 아까 전에 넣었던 거 요거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옆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요 작업을 계속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바탕 3, 바탕 4, 바탕 5. 자, 이렇게 됐으면 공간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링크를 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요 링크를 만드는 부분은 여기서 새로운 위젯을 다시 만들 건데 자, 새로운 위젯 직접 등록하죠. 이거는 좀 이름을 좀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는 이제 그냥 빈 공간을 만드는 위젯이었으면 지금은 링크를 타게 만드는 위젯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링크 1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텍스트 파일에서 이것도 빼먹었다. 6단계. 6단계부터 하고 진행을 해야겠구나. 자, 이거 6단계부터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이거를 맨 밑에 보면 적용 있어요. 적용 꼭 해주셔야 돼요. 적용 눌러주시고 다음에 내 메뉴 관리 꾸미기 설정 다시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를 거예요. 여기서 보면 타이틀 구성 박스 음, 영역 높이 타이틀의 영역 높이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385로 돼 있는데 325에서 385 사이로 잡아주시면 돼요. 325에서 385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325로 잡아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크기가 안 맞다. 그러면 385로 맞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325로 맞추는 게 보기는 좋거든요. 적용을 해보시면 이게 좀 올라오죠. 이 글이. 이 글이 올라가서 저는 아까 전에 좀 내용을 좀 바꾼 건데 구매 설정에서 타이틀에서 385로 385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어? 얘가 또 그래도 올라오네? 아마도 이렇게 나오니까 큰 상관은 없을 거고 제가 이제 180, 385로 작업을 했던 거라서 그렇게 해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링크형을 넣을게요.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다시 맨 밑에 위젯 직접 등록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링크 1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 있죠. 7단계 이렇게 돼 있는 거. 7단계에서 이 링크를 요 코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내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 걸 바꾸면 되냐면 href는 따옴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위에 src 바꾸시면 안 되고요. 다른 데는 손대지 마시고요. 요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블로그.com 굿윌 3339 21 요렇게 요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부분 바꿔서 넣고 등록해 주시면 요 부분 나오죠. 링크를 요 밑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요 밑에다가 똑같이 또 작업이에요. 링크 링크 2 작업하고 내가 넣고 싶은 부분들 바꿔서 넣고 여기 변경하고 다음에 다음 넣어서 등록하고 만약에 나는 좀 내용을 좀 더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링크 자체를 하나 링크는 좀 없애고 세 개 메뉴로 할 거면 1번 링크에 링크 잡고 2번 링크는 바탕에 썼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를 놓고 3번 링크 살리고 4번은 없애고 5번 링크 살리시면 전체 메뉴에 3개만 쓸 수 있고 또 4개만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이 바탕 내용을 하나 넣어서 링크 메뉴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5개가 한계죠. 5개 이상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요 링크 위치로 옆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옆으로 좀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요렇게 4개로 넣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 위치를 요 위치에서 바꿔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제 링크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링크를 입혀서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미지 한 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 이미지. 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 이미지 위에 무색 링크 위젯을 깔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무색 위젯이 여기 밑에 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위에 링크가 깔려 있으면 요 무색 링크를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요 선택 창을 눌렀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 3 하고 요 부분 변경해 주시고 요 부분만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등록해 주시고 음, 링크 4 다음에서 등록해 주시고 자, 링크 5 해서 요 부분 수정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해서 등록을 하시고 여기 맨 위로 올려주시고 맨 중요한 거 적용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링크가 이렇게 뜨죠.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떠요. 여기 링크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그거를 변경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링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홈페이지도 놓고 유튜브 내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성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산림정리사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놓고 산림정리사란이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하면 산림정리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로 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는가라고 해서 뭐 이런 홈페이지 아니면 유튜브 뭐 바로가기 후기 그리고 뭐 Q&A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클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신청에서 여기 카테고리에서 이웃 블로그 있잖아요. 이웃 블로그랑 최근 댓글 요런 거 좀 펴주시면 좀 보기 좋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최근 댓글, 이웃 블로그 이런 것들 이제 좀 선택해 주시면 좀 보기 편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시면서 벌써 만드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혹시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안 들려요, 목사님. 정성 아직 목사님 목소리 안 아직 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아, 하고 어떤 있는데. 부분이 모르시겠어요? 그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처음에 배경을 이 그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었던 이 이미지로 그냥 가상의 이미지인 거죠, 이게. 아, 그건 그냥 일반 사진이에요, 사진. 그쵸. 일반 사진인데 이 위치에 이제 링크를 이제 올리는 주고. 거죠. 그쵸? 맞아요. 아, 네, 이해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진 위에, 사진을 클릭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링크를 올려놔서, 그 아,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말 그, 그대로 블로그의 외관을 이쁘게 만들자라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에서 요 크기의 이미지만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보내주신. 그렇죠. 근데 크기가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위치가. 위치가 달라지면 제가 이거를 왜 고생을 했냐면 요 링크 위치를 잡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네, 그 링크 위치를 계속 수정을 하면서 위치를 잡아놓은 거라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성수 목사님 예, 예. 하실 수 열심히 있으시겠죠? 했어요. 열심히 따라가고. 목사님 안 되시면 계속 저 괴롭히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미리 캠퍼스에 네, 배경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배경 이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네,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게 전체 내용이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만약에 이제 이런 사진이다, 뭐 이런 사진을 선택할 거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지? 어, 이거는 되는데 제가 업로드한 사진은 안 되네요. 업로드한 사진은요? 네네. 업로드한 사진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계속 시도를 하는데 네, 지금 되는데요? 업로드한 사진? 이거 화면 보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시면 네. 이거를 그냥 클릭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배경으로 만들게 하시면 돼요.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시고 배경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요. 자, 다시 한번. 자, 어떤 사진든 상관없이 업로드해서 뭐 요 사진이다. 그러면 클릭하고 배경으로 만들기 아, 클릭해서 위치 잡아주고. 아,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요게 외주 맡기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외주 맡기면 생각보다 비싼데 요 디자인 위치만 알면 그리고 아까 전에 보내드렸던 그 링크 있잖아요. 링크 잡는 거. 그것만 아시면 어떤 것도 만들 수 있고 요 이상의 어떤 구조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네. 그리고 김재원 회원님 네. 다음 주에 다음
지금 마이크 끄셨는데. 아, 네,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한번 특강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다음 주에요? 어떤 특강이? 지금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어떻게 네. 사용하셨는지 한번. 아, 네. 좀 시간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저희가 3월부터는 이제 블로그 글 쓰는 거에 있어서 챗 GPT 음,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병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3월 첫 주는 그러면 제가 챗 GPT랑 블로그를 같이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심재현 대표님이 준비가 되시면 특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방금 전에 들어오셨는데, 아, 김양미 대표님? 네, 어, 특강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요? 그 지자체. 지자체요? 네, 어, 언제요? 준비되시면. 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거가 지금 일단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되게 많이 몰려 있어서 네네, 글을 거기 마케팅 선교에다가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어플이 되게 이제 많은데 네, 그 어플 링크도 일단 걸어 놓을게요. 네네네네. 어플 링크 걸어 놓고 이게 사실은 그 뭐 대상이 돼도 그 신청 요강을 잘 봐야 이게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써야 이게 사실은 되는 거여서 네네. 이번에 그 신청하는 거가 목적이 아닌 다음 차수에 신청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제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 목사님, 네? 산림정리사에 대해서 한 번만 특강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내용이요? 이게 산림정리사를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소개는 가능합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어, 기술들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마케팅 성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이제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들 같이 한번 이렇게 쉐어를 해 나가면서 하시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박대호 목사님 얘기도 진짜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기술들을 가질 수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블로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리를 했고, 그리고 글 쓰는 방법, 파소나. 파소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고, 그리고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글을 형태를 잡아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에 오늘 이제 홈페이지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블덱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블로그를 아주 깊이 가겠다라고 하시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블로그를 쓰는 부분까지만 가겠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까지만 배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파워링크라든지 광고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파워링크가 아니라면 이제 메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지금은 유튜브 광고가 되게 핫해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또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내용을 좀 마치려고 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오늘 영상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네. 저번 주에 수련회 가가지고요.
너무 아, 늦게 올려서 네네.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 영상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음. 혹시 질문 없으시면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